우울증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에 빠진 기사 중에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스트레스 적신호다. 네. 1월 12일 날 아시아 경제 다음에서 이게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도 되게 많이 느끼거든. 우울감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으세요? 많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내가 갱년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우울증을 호소하는 내담자도 되게 많고, 내담자도 많고. 내담자들이 쓰시는 그 정도가 이제 좀 더 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네. 어떻게 또자는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저요? 저는 사실 아직 애들이 한참 생길 것도 많고 밥도 계속 해야 되고 지금 미래에 대한 걱정이랑 불안은 훨씬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불안감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이제 일상이 계속 좀 많이 불안해지는, 전체가 다 불안해져가지고 애들한테도 막 날카롭게 된다든지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다가 쌤 말대로 우울감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답이 없어서 뭐 어찌할 것도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저는 오히려 애들 친구들을 보면 예전보다는 확실히 안 뛰어놀아서 그런지 애들이 좀 안 밝은 것 같은, 애들이 되게 비관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여기서 20대 애들의 우울감 얘기를 20대 여성, 그러니까 젊은 세대 애들이 굉장히 우울, 분노, 불안,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됐고 정신건강 상태가 나쁘다. 근데 청년층이 중장년층보다 2배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두면 낫겠지, 스스로 극복할 문제라고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걸 이제 치부해버리거나. 근데 내가 느끼기에도 상담을 해보면 네. 우울감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조 자체가 되게 우울감으로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사람들과 실제적인 접촉을 하기보다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있는 시간이 되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되게 많아지는 거?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이제 에너지를 교류한다, 뭐 이러면 너무 신비적으로 가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랑 내가 사물과 기계가 만나는 거랑 되게 다르다는 거지. 어떤 거죠?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애들을 달래는 방식이 유튜브를 주면서 달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죠. 사람과 사람이 저쪽에서 충돌을 하면서 받는 그런 에너지가 되게 너무 많이 줄면서, 너무 많이 줄면서 너무 많이 줄면서 내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위로받는 거? 근데 그게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 순간만 조금. 그치, 모면하는 거지. 더 깊은 접촉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 어떤 접촉 결핍이 일어나면서 우울감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아닐까라고 나는 이제 내 나름 생각해 본 거야. 우리가 왜 유튜브나 뭐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아니면 SNS 뭐 이런 거에 빠지는지. 우울감이 생기는 거를 얘를 더 많이 접촉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아닌가? 그쵸? 네, 반대로 이것만 접촉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접촉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 우울감이 조금 더 심해질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니까.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현실에 살지 않는다는 거지. 어떤 가상세계에 계속 접촉을, 위로받기 위해서 가상세계를 접촉하는데 그게 나를 더 메말르게 하는? 그거는 다른 사람을 관찰해서 아는 기보다 내 자신을 관찰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 쌤 본인을 보셔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가만히 옆을 관찰해 보니까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운 사람, 자기 남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우울감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 그게 우울해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게 우울해서, 그러니까 우울해서 핸드폰을 보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더 우울해지고, 우울해서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을 보니까 더 우울해지고, 이게, 그러니까 늪같이 빠져버리는? 근데 어떤 계기가 딱 돼서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는 상태가 되는, 핸드폰을 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데 타인도 그렇게 되고. 그쵸. 지금 상태가, 우리가.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있어도 다 핸드폰을 들고 있고 서로 얘기를 하지 않고 접촉을
자꾸 끊어지면서 각자가 다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 네네. 맞아요. 그렇긴 해요. 지금 계속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편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아, 뭐, 이렇게 너무 각자 하니까 좀 싫어. 우리 같이 뭐 좀 하자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지도 근데 않고. 거기에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각자가 너무 소진생된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네. 근데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들어오지 않는 거야, 집에 오면. 다 너무 지친 상태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각자가 다 남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 조금 더 의존하게 되고. 접촉할 에너지는 없고 그렇다 보니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닭이 먼저니 계란이 먼저니라고 봤을 때 소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할 수도 있고 의존하기 때문에 대래 더 접촉하는 기회도 줄어들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이런 자극이 결국은 굉장히 즐거운 자극이 이것밖에 없는 지금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 이런 SNS나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이렇게 그 가상 세계 말고는 우리한테 특별히 엔도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없어지는 근데 그게 점점 더 의존하다 보니까 더 없어지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아주 그런 뭔가 경종이 막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쌤한테는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어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오면 정말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오는 사람이 너무 많고 물론 그런 사람이 나를 찾기도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정신건강상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근데 이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닐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까 그러면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것 말고는 특별히 우리가 행복하거나 더 좋은 게 없고 더 좋은 접촉이 실질적으로는 별로 안 일어나고 그냥 그런 사회로 변해서 그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생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시장을 가도 생기가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가 있잖아 되게 우울하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왜 재래시장을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런 걸 보면서 거꾸로 나도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라든가 이런데 지금 그런 거 자체가 없다는 거지. 몸으로 부딪히고 실제로 같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이런 분위기가 없으니까 나 혼자서 그걸 다 힘을 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쉽지 그러기에는 사람이 자기가 힘을 내서 하는데 외롭고 각자가 다 너무 외로우니까 이 뭔가 어딘가에 접속을 해서 그 위로를 받고 싶고 나의 니즈를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니즈도 옛날에는 되게 단순했거든. 그러니까 몇 가지의 니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니즈가 또 다 너무 다르잖아. 엄청 다양하죠. 그쵸? 수만 수천 완전 엄청 다양해졌죠. 개성이나 취미나 뭐 좋아하는 것들이나 TV 취향도 다 달라가지고 저희도 다 따라봐요. 진짜 다 따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4명이 다 다른 거를 보잖아. 그러니까 그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집만 저희도 보면. 그래요. 저희도 접촉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배달이 오기도 그쵸. 하고 사러 안 나가도 돼요. 저도 실제로 예전에는 엄마들이 장 어디서 봐요 이러면서 이제 동네 마트 중에서 그래도 어디가 괜찮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어느 앱에서 맞아. 신선식품을 매일 배송하시는지 그거를 공유하니까. 근데 편리는 해졌지만 내가 편리해진 것만큼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질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그러면서 소모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앱이 발달하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가상세계가 발달하면서 내가 거기에 그냥 소속돼 버리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되면서 이거는 되게 좀 내 개인적으로 풀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요. 나는 지금 되게 이 우울감과 이렇게 접촉이 잘 안 일어나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내 문제인가라고 보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볼 때 우리 애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애들끼리 이제 뭔가 몸으로 부대껴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게 왜 중요한지. 어른들도 몸으로 부대껴서 관계를 계속 그쵸. 근데 관계가 계속 있어야.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애들 어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는 이 전체적인 사회 흐름이 그렇게 변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당황한 상태가 지금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바뀌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재 내 생활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게 내 기분에까지 이렇게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저 모르기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분노감 같은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 분노감이나 불안감, 그다음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제외하고 뭔가 세상이 되게 빨리 움직이고 근데 그게 그 사람 한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만 안 하고 있고 그게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불안감이 우울감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3종 세트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라 보다는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내 기분을 인지하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됐나를 보면서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 아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나도 이렇게 더 많이 우울감을 느꼈구나라고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해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결감이라든가 관계 맺음 그 관계 맺음이 정말 때 필요하고 그 관계 맺음으로 인해서 내가 정의가 되고 나라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왜 내가 내 눈을 못 보잖아.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봐준다고. 그래야지 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찌릿했어요. 어떤 눈 얘기하시니까 비유가 너무 짜릿했어요. 되게 많이 하는 분인데 저는 처음 들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이 있는 거야. 굉장히 깊은 욕망. 근데 그게 기계하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기계에 모든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엄청 많이. 그러니까는 나는 계속 그 피드백이 안 오니까 그 사람들랑 통해서는 왜 사람을 만나고 오면 그래도 뭔가 만남이 있었다는 느낌이 있고 뭔가 채워졌거나 아니면은 뭐 고통스럽거나 뭐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차가워. 얘한테는 느낌이 없어. 피드백이 잘 없죠. 뭐 댓글에 뭐 이런 거나.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상처를 받거나 온기를 전해주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느낄 수 있는 그 느낌까지는 세세한 느낌까지는 아니라고 그냥 언어인 거지. 네.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인, 그 사람의 몸짓 이런 걸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고 말로는 한 30%밖에는 맞아. 나머지 60%가 그 분위기, 맞아요. 무드, 그 느낌, 뭐 따뜻한 뭐 손짓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너무나 단순한 얘기다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단순한 거를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었던 것 뿐이야. 그죠. 그게 어찌 얘기하다 보니 그게 서서히 거의 없어지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맞아요. 근데 내 정서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왜 이렇게 드라이하지? 뭐 이런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사막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물기가 없고 이렇게 모래 이렇게 파삭파삭해져가는 나를 내가 보는 거예요. 뭐 저희도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갑자기 좀 막막해지긴 하네요. 막막하다는 거를 느끼기만 해도. 그래요? 여기서부터 내가 이걸로 해법을 마련하기보다 내가 이런 상태예요라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진단만 해도 그 문제가 보이는 거죠. 근데 진단을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돌린다면 되게 개인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걸 개인적인 문제로 돌려서 본다는 것도는 되게 문제를 잘못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우연히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로봇 수술하는 의사가 그러니까 그 의사가 굉장히 좌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메스를 들어가지고 수술했던 외과 의사가 그 로봇으로 하고 난 뒤부터 성공률도 되게 높고 성과도 되게 높아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유용감이 확 떨어졌다는 거야.
그분 스스로 계속 느낌은 되게 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네. 뭘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 거야. 자기가 수술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이 생명을 치유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왜냐하면 로봇이 대신했기 때문에. 본인이 로봇을 조작했는데도? 그치. 했는데도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있잖아. 내가 조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치료를 해주잖아. 네. 이 손을 이렇게 치료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꿰맸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살결과 이 생명이 느껴지면서 내가 이걸 한 것과 로봇이라는 그 간접적으로 한 거는 굉장히 거예요? 다른 경험이라는 거죠. 아. 그런데 우리 아무 몇 시간을 핸드폰이랑 우린 이 친구랑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만남을 가져도 이제 특히 20대 아이들 보면은 앉아서 다 카톡을 하고 있다? 네. 모여서 카톡을 해요. 모여서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내 또래 엄마들도 만나면 되게 산만한 사람은 계속 카톡을 해.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접촉이 됐다가 끊겼다 접촉이 됐다가 끊겼다 하는 거. 온전히 그 사람한테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람의 몸짓이나 이걸 읽어내지 않는다는 거거든. 네, 맞아요. 그런 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사람하고 접촉하려고 했나? 그러니까 나도 남편이 오면 왔어 이러면서 이걸 하고 있거나 잠깐. 그러면서 우리는 접촉하고 있나? 그럼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어. 네. 5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우리한테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를 내가 몰랐었다. 내 사용 빈도나 뭐 이런 거를 조금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긴 있겠어요. 너무 여기에만 그런 건지 어쩐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막막.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나는 그렇게 의식이 바뀌었다? 근데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은 그걸 공감하지 못한다? 아니면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통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지금 방향이 그렇게 틀어졌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엄청난 격변을 겪고 있으면서도 야금야금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될 거고 사람들의 상태는 되게 안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죠? 마무리는 못하죠. 그냥 던지는 거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그런 건 난 내가 그걸 알면은 이루가 아니지.